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영상을 보다가 우리가 흔히 동업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성공하는 동업이 되려면은 업무 영역을 딱 나눠가지고 네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서로 책임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동업도 성공할 수 있다. 흔히 이렇게 많이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사업을 해보기는 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이게 그 말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그리고 네가 하는 부분과 내가 하는 부분을 서로가 침범하지 않고 전문성을 인정하자. 이게 진짜 완전 개소리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상대방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시장 가치 그리고 이 사람의 노력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하고 그리고 그 개발자의 물건을 따올 수 있는 외주 영업하시는 분 그 둘이 동업을 했다고 하자고요. 전체 회사 매출의 일부를 쉐어하는 그런 형태의 동업이라고 봤을 때 서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외주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난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 그 돈을 반절을 그 영업을 한다라는 그 친구한테 주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영업 비용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사무실에서 뭐 급식 먹거나 이렇게 근처 가서 먹거나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뭐 밥값이라든지 뭐 그렇게 쓰는 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바깥에서 영업을 하는 친구는 또 어떤 불만을 가질 수가 있냐. 결국에는 이게 영업을 따오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건데 그거는 내가 따오지 않았냐. 네가 그러면 여기서 바깥에서 영업 따오면서 그거 다 할 수 있냐. 그리고 너 말고도 예를 들어서 개발자 엄청 많다. 그냥 내가 영업 따서 다른 개발자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너를 챙기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상대방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를 반대편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럼 영업을 진짜 잘하면은 지분을 더 쉐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코딩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코딩을 잘하더라도 코딩 같은 경우는 단순 노가다 작업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양쪽이 서로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거를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업무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내가 해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이상적인 얘기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아마 사업을 안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성공하는 동업 사례 몇몇 케이스들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업무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업무나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면 이 회사가 큰 매출을 못 올리더라도 동업자들끼리 뭐 빠그라지거나 서로 뭐 배신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딩을 둘이 같이 한다든지 공방 같은 걸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의상할 일은 없더라는 거죠. 이 친구가 프론트엔드를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서버를 백엔드를 한다고 해도 그럼 백엔드가 훨씬 더 어떤 시장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바로 옆에서 근무를 하니까 동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빠졌을 때 이렇게 빠지게 된 친구는 이제 미안함을 상대방한테 갖게 되는 거고, 이 친구도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빠졌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같은 업무를 하면은 상대방의 업무량과 시간과 시장 가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망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강사 시장이 보통 그래요. 강사들이 보통 하나의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때 강사 한 명만 들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두세 명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영업을 할 때도 두세 명의 강사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갔을 때 이제 좋은 결과가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어깨 두들겨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또 강의가 있으면 또 같이 강의도 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같은 업무를 하면은 그런 효용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단위로 굉장히 기간이 짧은 경우는 또 되더라고요. 저희 방송에 가끔 나오시는 정경선 대표님 있으시잖아요. 시제품 만들어 주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쪽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고객이 주문을 들어올 때는 모델링만 요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키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지 그죠, 뭐 몰딩이라든지 그냥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경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외주를 따내고 나서 팀원들한테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업무 분야별로 다 그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고 최소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쉐어를 해서 한 프로젝트 단위별로 이렇게 팀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부분을 책임지고 가는 게 맞죠. 맞죠. 근데 이런 경우도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업무량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시장 가치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프로젝트 단위로 짧게 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해야 그 업무량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안고 가는 경우. 뭐 이런 건 되게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제일 유명한 스티브 잡스하고 워지니악,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워지니악이 스티브 잡스 안고 간 거거든요. 그거는 스티브 잡스가 안겨간 거죠. 솔직히 뭐 티도 안 내면서 만들어 달라는 거 다 만들어주고, 그쵸? TV에서 흔히 본다면은 뭐 김병만 족장이 딱 그런 케이스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족원들 중에서 막 뭐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냥은 김병만 혼자서 다 해가지고 다 부족원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안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성공한 동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적어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는 그 한 명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거를 당연히 하는 순간 이 조직이 또 깨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된다. 그리고 업무도 완벽하게 나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이 딱 가고 싶다. 자, 그런 형태의 동업이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 또는 부모 자식 관계, 이 경우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가 벌거나 아니면 내가 벌거나, 얘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얘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계. 부부간에 있을 때 이 와이프가 아이 때문에 오늘 일을 안 했다고 했을 때 남편이 가서 당신 동업을 하는 사람이 왜 당신이 맡은 업무를 안 하고 아이를 보러 가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 남편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 아내가 안 가면 내가 가야 되는 거니까. 아이를 보러 가는 것조차도 나한테는 동업의 역할이 되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잘 끌고 가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성공하면 뭐 내 것처럼 좋은 거고,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가 성공하면 그게 또 내 거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가족 관계를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다 남인 거잖아요. 다 남인 경우에 동업이 성공하려면은 내가 같은 업무를 하든 같은 업무를 하지 않든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가 아니에요. 인정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충분한 양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양의 상호간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그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어가지고 안타까움? 한심스러움 같은 마음으로 이번 방송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요. 사업 안 해본 사람들이 사업 가르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도 찔리긴 하는데, 과연 내가 사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해도 되는가라고 뭐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로 어디서 본 것만으로도 이야기하는, 자기 경험을 녹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엉터리 사업가들, 엉터리 강사들, 이런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 이 동업 사례, 뭐 꼭 제가 무조건 맞으라는 법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댓글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좀 써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동업이 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다, 또는 어떻게 동업을 했는데 뭐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어떤 거였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좀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